밥을 같이 챙겨 먹었다는 게 나는 너무 편했어. 에콰도르 음식을 좀 많이 해줬었어. 맞아, 일어나서 되게 배고프잖아. 나는 밥 먹은 기억이 없는데. 나 없이 먹었었어? 군대 갔을 때 왔지.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13년 살다가 지금 한국 생활 7년 차인 OKF 봉사단 6기 장민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콰도르에서 살다 온 OK Friends 6기 장민희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산 지 8년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OK 프렌즈의 6기 강아나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 11년 전에 돌아와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OK Friends 봉사단 6기 강호민입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나고 현재 한국에서 7년차 거주 중입니다. 한국 와서 부모님이랑 살다가 학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고 제 학교 특성상 1학년들은 인천에서 모두 다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한 뒤에 2학년 때 자취를 혼자 처음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자취 계약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4명이서 같이 살게 됐고 같이 사는 도중에 이제 전역하고서는 쭉 혼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때 처음에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온 거 자체도 조금 익숙하지 않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서 내가 첫날 밤에도 이불 같은 걸 준비 안 하고 갔었거든. 기숙사 같은 곳은 한 학기 정도 있다가 나오는 곳이어서 되게 불안정한 마음도 컸던 것 같아. 아마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됐다고 우리가 결정했을 때 나한테는 되게 큰 안정감이 된 것 같아, 여기. 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처음 들어왔을 때 기숙사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왕십리 안에서만 3번 옮겨서 다닌 것 같아. 그러다가 너네들이랑 같이 이제 살게 되고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인천 쪽에서 살고 있어.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전에 우리가 그때는 나 빼고 다 자취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민희는 뭐 하고 있어? 나 그때 기숙사에 있었어. 그래서 그때 맨날 나 통금 시간이 있는데 놓쳐서 맨날 같이 새벽까지 있었잖아.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들긴 했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천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 입금을 먼저 하고 그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거고 월세는 보증금이 비교적 적지 10만 원 아래 그리고 이제 월세로 한 몇십만 원, 100만 원 정도 단위로 내는. 근데 내 생각엔 이렇게 이런 거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국에 되게 좋은 게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물론 이렇게 어떤 게 있는지도 알려주지만 해결책도 알려주니까 되게 쉽게 많은 거 할 수 있는 것 같아. 일단 나는 만약에 주변 친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나는 일단 전세로 알아보러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내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게 전세 사기가 좀 많이 들려가지고 나는 대출 받아가지고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구했어야 되는데 집을 구할 때 대출이 되는 집으로 구했었어. 그게 제일 안전한 거고 뭐 대출이 된다고 해도 또 이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보증보험이라는 걸 내가 가입을 했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면은 보증보험 그 회사에서 그 전액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일단 싸면 의심을 하긴 해야 돼. 뭐 역세권인데 뭐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말이 안 된다. 뭐 싼 데는 이유가 있어. 아마 우리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집을 찾았는데 그 집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치? 청년주택들이 임대관리센터 이런 데다 전화해보면 거기에 대기도 걸어볼 수도 있고 언제 이사할 수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이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나 것 이거 같아. 안 알려줬어. 나도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right? 필수 용품만 갖고 온 것 같아. 일단 옷은 당장 입어야 될 옷
가족들은 이제 캐리어 2개 정도? 이불이라든지 뭐 베개 이런 것들을 안 가져오고 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샀어. 나는 도미니카에서 한국 들어갈 때 수화물 딱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가서 그래서 그냥 딱 옷만 가져가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계속 이사 다닐 때도 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했던 것 같아. 우리 같이 살기 전까지만 해도. 좀 많았잖아. 그때는 많았지. 그때는 이제 좀 이제 한국의 시간. 그때는 우리 3명 우리 다 해줬잖아.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말을. 아, 해도 돼. 지금 서대문구 쪽에 살고 있는데 서대문구 쪽에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촌 주변은 아무래도 엄청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남가자동까지 갔고 우리가 원래 다 같이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는데 이제 여자로서 혼자 살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서 안전하고 역 근처고 이렇게 대로가 있고 이런 걸 되게 나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 이제 우리.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 나도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자취를 해야 되잖아. 월세가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야. 전세로 하면은 이제 이자만 내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9만 원만 이렇게 내도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카카오 대출이라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나는 네이버 맵을 되게 많이 있었어. 왜냐면은 전세 쪽을 알아보는 게 내가 다른 어플을 안 써봐서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잘 이렇게 나오길래 네이버 맵도 써보고 뭐 당번도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부동산 분들이 이제 일단 무조건 와봐라 하는 그게 있다 맞아. 보니까 그래서 일단 갔어. 일단 갔는데 내가 원했던 집은 팔렸고 봐가지고 아 그래도 여기면 괜찮겠다. 가격은 똑같고 그냥 내가 원하던 위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하게 됐지. 우리 같은 저의 동포들은 일단 제일 큰 문제점이 한국어이지 않을까. 무조건 친구나 가족이나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한 명 데리고 와야 돼. 한국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한 번쯤은 해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돼.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서류 같은 거 이제 막 작성을 하잖아. 아 이런 거는 이해를 못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만약에 외국인이면 대출을 못 받아.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대출을 주는 은행이 일단 거의 없고 한 두 군데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높아.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일반 월세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를 높게 내고 이제 보증금을 낮게 내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 우즈벡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차이가 뭐냐면 보증금 개념이 없어. 보증금이 없고 대신 뭐 앞으로 3개월, 5개월짜리 이제 월세를 먼저 내야 된다는 그런 게. 나머지는 이제 각자 집을 사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어. 필리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보증금 개념보다는 그 월세를 좀 앞당겨서 선입금 이런 느낌. 나도 이제 자취를 하니까 이제 확실히 편하기는 해. 혼자 산다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뭐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가 화장실 쓰고 싶을 때 쓰고 내가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하고 막 이런 게 다 편하긴 한데 확실히 기숙사나 룸메이트는 뭐 하숙을 하거나 뭐 같이 사는 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내가 집을 돌아오면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약간 그게 좀 좋지 않았나. 그리고 반대로 자취는 그게 좀 아쉽지 않나. 우리 룸메이트 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편했던 거는 밥을 같이 챙겨 먹었다는 게 나는 너무 편했어. 근데 내 기억으로는 미니가 에콰도르 음식을 좀 많이 해서 해줬었어. 바나나. 그래서 막 아 맞아. 반데라도 많이 해줬었고. 맞아 일어나서 되게 배고프잖아. 나는 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깨우고 밥 해주고 아침은 그렇게 먹고. 나는 밥 먹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나 없이 먹었었어? 아니 다 같이 먹었지 무슨 소리. 너 없었는데? 아마 군대 갔을 때 왔지 뭐. 아 맞다. 그럴 수도 있는데. 민우가 그때 군대에 있었어. 아. 우리 다 같이 살았을 때. 저 잠깐 땀 닦을게요. 잘 나야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래. 룸메이트 단점. 청소. 살다 보니까 여기도 더럽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난 조금 안 맞았었어. 그래서 우리 그때 그걸 만들었잖아. 스케줄표 같은 거 만들었잖아. 문에다가 화장실 문에다가 몇 월 며칠 뭐 누가 하는지 그걸 했으면 이제 사인하고
아마 나는 혼자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내 공간을 내 맘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되게 같이 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만 샀었잖아. 그지. 내가 이제 혼자 사니까 이렇게 아 나는 이런 침대가 좋구나, 나는 럭셔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이것도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그 우리 남녀 이렇게 둘둘 이렇게 있잖아. 어. 한 번은 민이랑 아나랑 서로 이제 삐진 거야. 그래가지고 방에 이제 둘이 같이 쓰니까 둘이 같이 있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민이가 먼저 내 방으로 와가지고 계속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왜 자꾸 안 가지? 난 민우 없으니까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아나도 이제 들어왔는데 아나 민이 보자마자 바로 아나 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싸웠구나.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 일단 그랬구나. 결론은 뭐 어차피 같이 살 거 아니냐 하고 또 뭐 술 한잔 하고 또 이렇게 풀고 우리 또 냉장고 밑에 빗종이라 해야 되나? 아니 아니, 밑에가 아니라 냉장고 옆에다가 누가 한 명 결제하고 이제 나중에 그거 나눠서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한테 누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빚 같은 거를 이렇게 냉장고 큰 종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아나한테 몇천 원,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했어요. 그게 한 60만 원까지 쌓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 한 분은 그렇게 약간 독촉용으로 그거를 찍고 여기 너 얼마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 사진 찍. 정산할까? 저는 이사는 더 이상 안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 옮기는 것도 그렇고 집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삿짐 센터 찾아야 되고 부동산 집도 구해야 되고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사를 안 가고 싶어요. 난 이사 가고 싶어. 나는 지금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편하긴 한데 그 강서구에서 자취를 했을 때 그 맛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다시 자취를 하고 싶어. 이게 전세가 좀 아쉬운 게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방을 빼기가 되게 애매해. 신촌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관악구 쪽으로 넘어갔는데 계속 서대문구 쪽 남가자동 쪽에서 거의 1시간 반 걸려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전세는 이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이사가 시급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이 와중에 지금까지 오케이 톡톡이었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